사실대로 말해. 아, 나 아니에요 그거. 페인트랑 지우개 자식이 나 물 먹이려고 사발친 거라고요. 그래? 그럼 엘리베이터 CCTV에 찍힌 거 화이바 쓰고 철가방 든 놈 그건 누군데? 내가 아니라잖아요. 아 진짜 사람 말을 왜 이렇게 못 믿어. 너 미쳤냐? 앉아. 못 앉아. 사람을 호구로 봐도 유분수지. 앉아 이 새끼야. 내가 안 쳐줘? 아이쿠 친절도 하셔라. 요즘 경찰들이 그렇게 친절하셨어? 아, 그럽시다. 나도 민주경찰 신세 한번 칩시다. 고마워요 선배. 야, 고마우면 나 좀 도와줄래? 아주 오래전 이야기 저 멀리 바다 깊은 곳 곤히 잠이 드는 여인 다시 눈을 뜬다는 사고가 밧줄 올려라 나를 보러 와주려 내 노래 들리거든 일부러 보신 식이고. 목격자는? 없는데요. 어젯밤에 예배당에서 혼자 기도 중이었대요. 왜 그래요? 이런 놈이 어디서 이 복부와 두부와 배부에 다수의 절창과 자상이 있습니다. 집초적인 사인은 왼쪽 경동맥 절단에 의한 과다출혈로 보입니다. 신고자는? 어제는 금요일이라 심야기도회가 있었어요. 예배 끝나고 신도들 다 돌아가고 난 다음에도 혼자 예배당에 남아 기도하셨어요. 아침에 새벽기도 준비하려고 나와보니까 밤에 이상한 소리 같은 건 못 들으셨고요. 예, 제가 잠이 좀 깊어서. 최근 목사님 주변에 뭐 이상한 점은 없었나요? 글쎄요, 워낙 교회 일과 기도밖에 모르시는 분이라. 우리 목사님 요즘 세상에 보기 드문 정말 훌륭한 목회자예요. 한 2주 전인가요? 저 주일 낮 예배 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깨어진 마음, 상처받은 가슴, 고통받는 영혼을 한결같은 사랑으로 감싸주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구원자이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목사님 왜 그러세요? 그게 누구였죠? 글쎄, 나도 창밖으로 언뜻 보기는 했는데 군인이었어요. 모자 쓰고. 근데 그게 요즘 군복이 아니라 옛날 월남 파병 용사들이 입었던 그걸 정글복이라고 하던가 그런 옷이었어요. 야, 감식반에서 뭐 좀 나왔어? 별거 없어요. 근데 좀 묘한 게 있어요. 그 목사 이름이 윤상천인데 35년 전에 죽은 사람이에요. 본적이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현리 산 677번지인데 군입대 후에 최공수여단 복무 중에 광주에 투입됐다 사망한 것으로 나왔어요. 1980년 5월이요.
그럼 그 목사는? 그자 후적으로 지금까지 윤상천 행세를 해온 거죠. 그럼 죽은 사람 누구야? 신원 확인이 안 되는데요. 등록된 지문도 없고 워낙 오래전 일이라서. 그거 유령이네 유령. 35년 동안 목사 행세해온 목사 유령. 헛소리 그만하고 따라와. 씨. 아 근데 저 자식이 선배님 진짜 재밌습니다. 재밌지? 예. 복부에 둘, 두부에 하나, 목부위에 하나, 배부에 둘, 모두 6개 절창과 자상이 있습니다. 여기 목동맥이 절단되었고 후두부가 큰 손상을 입었습니다. 출혈 과다뿐 아니라 두개골 골절로 인한 급성 경막하 출혈도 사망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사망 시간은 21일 오전 2시에서 4시 사이로 추정이 됩니다. 흉기는 뭡니까? 날 길이가 최소 20cm 이상으로 면적이 넓고 단면이 반월형으로 둥글게 생긴 흉기입니다. 반월형이라고요? 배인 건 아니고요. 그렇게 날이 넓은 칼이 있습니까? 2008년 최고 공동무지 악마형 사건. 여기를 보세요. 2007년 경동맥이 끊어지면서 뼈까지 절단이 되었고 두개골도 손괴되었고 2003년 비행기 포주 아니라 아산타 지킨 토마살인 겁니다. 사건. 브로드 X라고 중세 유럽에서 전투용으로 쓰이던 무기입니다. 요즘은 벌목용으로 쓰이기도 하는데 상체의 모양과 일치합니다. 후두부 상체의 각도와 힘의 강도로 봐 범인은 오른손잡이이며 키 180이 넘는 건장한 젊은 남자로 추정됩니다. 2002년 안양 덕곡물 변사 사건, 2006년 경주 화물트럭 사체 유기 사건, 1999년 외관 낙동강 철교 살인 사건, 1991년 대구 성서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 1987년 노대양 집단 변사 사건. 선배 뭐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미제 사건들. 그걸 다 외우고 있어요? 1983년 동굴 의문사 사건, 1980년 5월 청계산 머리 없는 왼손잡이 남자 시신 유기 사건, 1979년 신길동 다방여 종업원 살해 사건. 1907... 야, 35년 전이라고 했지? 선배님이 담당하셨던 1979년 신길동 다방이 여종업원 살인 사건과 이 살해 방법이나 도구가 너무 똑같더라고요. 혹시 누군지 아세요? 이 문종대란 자야. 피살자 본명이에요?
이 고향이나 정확한 나이는 생각이 안 나고 젊었을 때는 시시한 건달이었어. 수원 메탄동 일대에서 이 캬바레 들락거리면서 바람난 유부녀들 상대로 제비노릇 하던 놈이었지. 1979년도에 이 간통 혐의로 안양교도소에 수감이 됐어. 내가 맡았던 사건이야. 그런데 왜 신원 확인이 안 되는 거죠? 다음 소식입니다. 경기도 평택시 인근 교회 예배당에서 윤상천 목사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윤 목사는 지난 금요일 21일 심야 기도회가 끝나고 윤 목사 혼자 새벽 기도를 하고 있던 중 살해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아직 살해 경위와 관련해 단서가 발견되지 않아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재판까지 받았던 사람이 어떻게 신원 확인조차 안 될 수가 있어요? 얘기를 하자면 좀 복잡해. 이 11.6이 일어나던 해에 안양교도소에서 이 대규모 탈옥 사건이 있었어. 어이, 누가 전화 좀 받지? 선배님, 잠시만요. 이봐. 왜 와? 열세공 유원술 또한 문종대와 동일한 것으로 추정되는 흉기에 의해 살해당했습니다. 브로드엑스라고 하는 손도끼인데 벌목용으로 쓰일 만큼 굉장히 살상력이 높은 무기입니다. 그런데 35년 전에도 이와 유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는 1979년 신길동에서 살해당한 다방종업원 권현숙, 그리고 이듬해 5월 청계산에서 발견된 머리 없는 왼손잡이 남자 시신도 모두 동일한 흉기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35년 만에 일어난 연쇄 살인사건입니다. 연쇄살인 사건이라고? 예. 머리 없는 시신은 신원 확인된 거야? 그 머리뿐 아니라 양손 지문까지 없는 상태였습니다. 30대 초반의 건장한 남자로 추정될 뿐 신원 확인에는 실패했습니다. 어이 타요, 너 헛소리 너무 진지하게 하는 거 아니야? 흉기가 같다고. 35년 만에 일어난 사건이 연쇄살인 사건이라고? 연쇄살인으로 볼 개연성이 상당합니다. 문종대와 유원수는 1979년 당시 안양교도소에 함께 복역한 죄수입니다. 문종대는 그해 교도소를 탈옥했고 지금까지 다른 이름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해와 그 이듬해 봄 권현숙과 머리 없는 남자가 살해당했습니다. 그러니까 타연 이 말은 범인이 35년 만에 다시 나타나서 살인을 저지르고 있다는 얘긴데 그동안 우리 범인께서 뭘 하고 계시다가 이제야 나타나셨을까? 때를 기다려온 건지도 모르죠.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이유로.
아, 선배님. 수제도넛이요? 타이어. 네가 여긴 어쩐 일이야? 이 동네 수제도넛 맛이 제법인데요? 누구예요, 저 노인? 날 미행하는 거야? 좀 막막해서요. 사흘 전에 열쇠공 노인이 피살됐는데 또 브로드엑스예요. 대체 그 사람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 노인이 선배님이 말한 전설 속의 탈옥수란 말이에요? 그 네 놈 중 하나야. 20년 넘게 저렇게 살고 있었는데 아무도 몰랐어. 하긴 탈옥 자체를 없었던 것으로 만들어 버렸으니까. 언제부터 알고 계셨던 건데요? 난 작년에 알았어. 그렇게 찾아다녔는데 그 앞에 있더라고. 왜 구속시키지 않았어요? 탈옥 보면 시효도 없잖아요. 탈옥 근거가 없는데 뭘로 구속시켜? 재판 기록조차도 없는데. 게다가 저잔 아무것도 기억 못해. 놈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어 지켜보고 있어. 그 중에 둘이 죽고 둘이 남았네요? 한 사람 더 있지. 무다구치 보물의 비밀을 제일 먼저 알고 모든 일을 꾸민 사람. 그건 무슨 말이에요? 그 세 놈을 감옥에서 빼낸 자가 있어. 감옥 밖에서 이 모든 일을 꾸미고 조종한 사람. 천상사라고. 월남에 가서는 폭탄, 암살, 테러에서 한국군 최고라는 평판을 받은 특수전 전문가로 활약했어. 훈장도 여러 개 받았었고, 이 홍자우에선 단신으로 적진지에 침투해서 월맹 정규군 1개 군대를 해치웠어. 소비지 하나는 끝내줬지. 그런 사람을 베트남 양민을 학살했다는 이유로 군에서 쫓아냈어. 미친 새끼들. 다 헛소리야. 전장에서 싸우는 군인이 민간인 곤란해 가면서 총을 쏴? 총알에 누가 달렸어? 웃기는 얘기지. 웃기는 얘기야. 구병이 형 여기. 조 형사님이 아들을 입양했어? 형이 한 분 있었는데 일찍 돌아가셨나 봐요. 그 조카를 입양해서 키운 거래요. 근데 그 조카가 3년 전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하반신을 못 쓰는 장애인이에요. 그럼 형이 죽은 건 언제야? 1980년 5월이요. 어? 유언술 통화 내역을 조회해봤는데요. 좀 묘한 게 있어요. 살해 당하던 날 우리 서로 전화를 했더라고요. 우리 서로? 왜? 그건 모르겠고 점심시간이었어요. 12시 25분쯤 1분 15초간 통화한 기록은 있는데 우리 방에선 전화를 받은 사람이 없어요. 선배님은 CCTV에 12시 28분쯤 들어오시는 게 찍혔고요. 선배, 운동 좀 해볼 생각 없어요? 살도 좀 빼고. 오래 살고 싶지 않아요? 야, 운동한다고 오래 사냐? 건강하니까 오래 살지. 운동 하나하나 다 실은 그게 그거다. 헛소리가 그래요. 너 계산해봐. 열심히 운동을 해. 뭐 한 5년을 더 산다고 쳐. 하루에 1시간씩 1년이면 365시간. 10년이면 3650시간. 50년이면 인생에서 그 많은 시간이 그냥 사라지는 거 아니야. 운동하면서 버리는 시간이나
그냥 사는 시간이나 어차피 다 그게 그거야. 근데 뭐하러 힘들게 땀 빼고 그런 짓을 하냐. 경찰대학에선 수학을 그렇게 가르쳐요? 선배, 내가 진지하게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정말 경찰대학 수석으로 졸업한 거 맞아요? 뭐가 궁금한데? 아니 난 당최 이해가 안 가네. 이 몸에 그 저질 체력에 엉터리 수학 실력에 그런데 어떻게 경찰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했을까? 마, 형이야. 아이고. 어디로 모실까요, 회장님? 좀 피곤하구만. 집으로 가지. 알겠습니다, 회장님. 근데요. 야, 얘기해도 안 믿을 거니까 그냥 있다고 쳐. 이를테면 36년 전에 탈옥해서 아직도 잡히지 않은 뭐 전설의 탈옥수 이런 거야. 야, 재밌잖아. 36년 전에 죄수 3명이 탈옥을 했어. 근데 이 탈옥에 대한 기록이 어디에도 없어. 심지어는 재판 기록이나 이자들 신상 기록도 다 사라지고 없는 거야. 야, 근데 말이다. 이 세상에 없는 탈옥수를 36년 동안이나 추적해온 형사가 있어. 재밌지? 재밌네. 탈옥수들은 지금까지 잘 숨어 살아왔는데 얼마 전에 그 탈옥수 하나랑 그 자들을 탈옥시킨 자가 죽음을 당했어. 이게 뭐 그 어마어마한 보물 때문이란다. 그만해요 선배. 적응 안 되게 자꾸 왜 이래요. 안 믿겨지면 그냥 그러려니 해. 싫으면 나도 그냥 그래. 살인자가 저 노인을 노리고 있어. 오늘 밤 그자가 나타날지도 몰라. 아니야. 당신은 죽었어. 아니야. 할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야, 문 열어!
조 선배님 계세요? 네. 그 천상 사람분이요. 뭐 좀 여쭤보려고요. 계세요? 선배님. 계세요? 조 선배님. 선배님, 주무세요? 조 형사님. 아유, 죄송합니다. 저기 양구병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조 형사님하고 같이 근무했었는데. 아버지 없어요. 아, 죄송합니다. 쉬고 계세요? 강 형사. 선배 어디 있어요? 유원수 통화 녹음 찾았어요. 들어보세요. 오른손, 왼손, 오른손, 왼손, 오른손. 1980년 청계산 머리 없는 왼손잡이 남자 시신 유기석. 빨간
멈춰! 니들 둘 들어가. 왜 그래요? 쌍 이런 놈이 어디서 나는 볼 필요 없어. 나 살려줘, 목숨만 살려줘. 당신이 그 형사인가? 용케도 날 찾아냈구먼. 당신이었소. 이 모든 소동의 진짜 설계자. 천상사를 앞세워 모든 일을 꾸민 사람이. 그리고 36년 동안 네놈들을 뒤쫓아온 사람이지. 쓰레기 같은 네놈들을 잡기 위해 평생을 바친 사람. 아니요. 사실은 그 보물을 찾기 위해 평생을 바친 사람이지. 이것이 바로 그때 갱도에서 가지고 나온 것이오. 보다시피 그건 금이 아니요. 납덩어리에다가 금을 입힌 것뿐이요. 그때 무다구치 보물은 이미 다른 경로로 일본으로 들어갔어.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일본군이 가짜 보물을 만들어 한국으로 보낸 거지. 진짜 보물의 행방을 숨기기 위한 속임수로. 무다구치 보물은 그 일을 꾸민 사람들 손에 이미 들어갔어. 이제 알겠소. 당신이 평생을 바쳐 쫓은 것이 무엇인지. 어리석은 일이었소. 우린 모두 헛된 꿈을 쫓아 살인자가 되고 평생을 어두운 음지에서 살아야 했소. 그리고 당신은 아직까지도 그 꿈에서 깨어나지 못한 채 사람을 죽이고 있어. 이제 가짜 천상사 노릇은 그만두시오. 유재만 회장, 당신이 들렸습니다. 이자가 찾아 헤맨 건 보물이 아닙니다. 당신들 목숨이죠. 거기 사상경찰서지요. 한종석 형사 있으면 좀 바꿔주시오. 효진 열쇠 유원술이라고 하면 알 거요. 나요. 내가 한 형사요. 한 형사 지금 당장 나한테 좀 오시오. 그 목사 살인범 누군지 내가 말해주겠소. 자넨 누군가? 그리고 이게 무슨 말인가? 이자는 이미 금이 가짜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 갱도 안에 자신도 함께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자는 가짜 천상사가 아니라
진짜 천상사입니다. 선배님, 고등학교 때 유명 야구 선수셨더라고요. 천재 왼손잡이 4번 타자 조성기 형사님. 아니지, 오른손잡이 천재 투수 천상사님. 두 사람은 어린 시절 같은 고아원에서 자란 쌍둥이 형제였습니다. 그 뒤 조성기 형사가 입양되어 가면서 헤어졌다 성인이 돼서 다시 만났죠. 한 사람은 군인, 한 사람은 형사로. 천상사가 월남에서 돌아온 뒤 조성기 형사가 수사 과정에서 입수한 정보로 보물을 탈취하려 함께 음모를 꾸몄습니다. 천상사는 그때 갱도에서 죽지 않고 살아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조성기를 찾아가 그를 죽였죠. 자신을 배신하고 금을 빼돌리려 했다고 생각한 겁니다. 청계산 계곡에서 발견된 머리 없는 왼손잡이 남자 시체가 바로 조성기 형사였습니다. 그를 죽인 뒤 자신은 얼굴에 흉터를 새기고 지금까지 조성기 형사로 살아왔던 거죠. 사람들은 그 흉터 때문에 그를 쉽게 믿었던 거고요. 하지만 유언술만은 당신의 정체를 알아챘죠. 그래서 그를 죽인 것이고, 이자가 원한 건 오직 복수였습니다. 너도 이제 이 형사 흉내를 낼 줄 아는구나. 하지만 이미 늦었다. 난 이 연극을 이제 끝내려던 참이었어. 모시고 나가.